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확통으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사실 여러분들이랑 대면 강의로 직접 나가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도,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기에도 좋은데, 이렇게 돼서 좀 아깝긴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시간 잘 들어놓고,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내용, 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잘 공부하고 복습까지 잘 해낼 수 있길 선생님이 좀 바랄게요. 오늘 할 내용도 그렇게 우리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우리 오늘도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랑, 그리고 우리 같이 그게 활용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만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이 봐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이런데 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우리가 고2가 되어서 배우는 이 내용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잘 보면서 비교해 나가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같이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의 덧셈 정리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 하나를 배우고, 기본적인 하나를 배우고 좀 더 특별한 케이스인 두 번째 걸 배웠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다 했어요. 근데 그게 무엇에 대한 정리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근데 확률의 덧셈에 대한 정리라고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확률을 더해서 어떤 새로운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자, 더하려면은 조금 더 큰 사건의 확률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그 큰 사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어떤 확률인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한 합사건을 우리가 배웠다.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을 확률의 덧셈 정리로서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식이 무엇이었는지 써놓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구했냐? A라는 사건의 확률과 B라는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덧셈 정리라는 이름답게 둘을 더한 다음에, 근데 더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A와 B를 이렇게 두 사건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A 합집합 B의 사건은 얘네들을 뜻하는데,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을 두 번 이렇게 더하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두 번 겹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겹치는 걸 한번 빼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빼줘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A 교집합 B의 그 사건을 우리가 빼주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일단은 그냥 집합에서 잘 배워놨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률로도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 각각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합집합 B가 있고 A 교집합 B가 있고 A와 B 사건의 그 각각의 확률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황을 해석할 때 이 합한 사건이 무엇인지, 이 합집합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집합한 사건이 무엇인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한테 가장 간단한 예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자, A라는 사건을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리고 B라는 사건은 우리가 짝수눈이 나오는 그런 사건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라는 사건은 우리가 집합 그 원소로 나타내면은 3의 배수는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타나는 3의 배수는 3과 6이 있고, 자, 짝수가 나타나는 사건은 2, 4, 6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A와 B를 합한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합집합 B. A와 B 사건을 합한 사건은 우리가 원소를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 3, 4,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소로 쓰면은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얘는 간단한 예시니까, 우리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집합을 원소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워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말로써 우리가 표현한다면, 자, 얘는 3의 배수다, 얘는 짝수다 했는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2, 3, 4, 6.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자,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애들. A에도 포함되거나 B에도 포함되는 애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기를 하면은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자, 짝수이거나 3의 배수인 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짝수이거나 3의 배수인 애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할 때 문제 상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기호로 표현할 때 이 합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느냐? 얘는 뭐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예시로 얘기를 하자면은 3의 배수 또는 짝수일 그 사건의 확률이다 이거죠. 3의 배수 또는 짝수일 3의 배수 또는 짝수가 나올 확률이다. 말 되겠죠? 자, 그리고 또는 아니면 뭐 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합집합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 A도 되고 A만 나와도 되고 B만 나와도 되고 아니면 A와 B 둘 다에 포함되어도 되는 그런 모든 경우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3의 배수이거나 짝수눈이 나올 그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은 A 합집합 B의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자, A 교집합 B도 있었어요. 자, A 교집합 B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좀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A 합집합 B는 뭐 또는 A 또는 B 뭐 A이거나 B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A 교집합 B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A 교집합 B는 우리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A 교집합 B는 둘 다 겹치는 애들, 둘 다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 보니까 원소가 6이에요. 6 하나가 있네요. 자, 이 6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면 뭐 짝수이거나 3의 배수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자, 이렇게 말로써 6을 표현한다면은 얘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그런 원소, 그런 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교집합은 뭐 우리가 저기서 뭐 A 또는 B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 A 교집합 B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A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교집합이 돼요. 3의 배수 그리고 짝수인 애들 3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면서 이렇게 표현되면은 A 교집합 B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A 교집합 B는 보통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3의 배수와 짝수가 동시에 일어나면은 6이라는 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다양하게 본다면은 A 합집합 B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A 교집합 B의 사건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감이 잘 잡힐 거니까 여기서도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연습 많이 해주도록 선생님이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그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있었어요. 두 번째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 확률 덧셈 정리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 칠판 잠깐 지우고 다시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확률 덧셈 정리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자, 우리 좀 특별한 케이스죠. A와 B가 좀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을 때였어요. 무엇이었냐? 바로 배반 사건의 관계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배반 사건이니까 무엇이라고 했죠?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는 건 A와 B가 이렇게 서로 동떨어져서 공통인 원소를 갖지 않을 때, 공통인 결과를 갖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주사위 눈을 던진다라고 했으면은 뭐 A가 뭐 1의 눈이 나올 경우다. 그리고 B가 뭐 짝수 눈이 나올 경우다. 그러면은 A에는 1밖에 없을 거고 B에는 2, 4, 6이 있으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A랑 B가 이렇게 공통된 원소를 갖지 않을 때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했었어요. 뭐 얘네가 꼭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기만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바깥에 있는 원소가 더 있어도 되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얘네 둘 사이에 공통된 원소가 없을 때만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 한다.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얘를 다르게 우리가 기호로서 표현하면은 A와 B의 공통된 부분,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냐면은 자, 이때 확률의 덧셈 정리는 마찬가지로 A와 B를 합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확률 덧셈 정리란 이름답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는 건 동일하지만 우리가 지금 A 교집합 B의 확률을 원래는 빼줬어야 됐잖아요. 자, 근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얘의 확률은 0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어서 그냥 배반 사건이면은 이렇게 둘을 더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하고 맞췄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의 확률은
두 사건이 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두 사건을 각각을 더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왔었잖아요.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의 이 두 번째 특별한 케이스였다.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A 교집합 B가 동시에 일어날 때라고 했잖아요. 뭐 A 그리고 B라는 그런 원소가 있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라고 했는데, 자 얘가 공집합이란 것은 A 그리고 B가 A이면서 B인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는 거.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그걸 바로 뜻하는 거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날 그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단순히 더해준 것과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까지 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첫 번째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얘는 여기서 파생된 거니까 첫 번째 것만 사실 기억하면 돼요. 근데 얘를 왜 했었냐? 오늘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을 배울 때 좀 간단하게 활용하고자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얘를 통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보이는데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확률의 덧셈 정리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웠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확률을 구하는데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니까 꼭 기억해 놓고 많이 연습해 놓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어요. 여사건의 확률도 마찬가지로 이 확률의 덧셈 정리처럼 굳이 몰라도 확률을 구할 수 있긴 해요. 여러분들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쓰면은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걸 잘 기억하고 좀 더 유용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게 또 여러분들이 뭐 확률 계산이나 뭐 다른 걸 이렇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쉽게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놓고 많이 연습해 놓고 가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그걸 차근차근 다시 짚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름 붙이기 전에 사실 중학교 때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우리 다시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갈게요.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과 이 확률과 통계 내용이 좀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중학교 2학년 때 그 확률 배웠던 때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렇게 배웠었어요. 확률의 기본 성질 첫 번째, 그리고 확률의 기본 성질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자, 근데 확률의 기본 성질 첫 번째는 우리가 전에 14강이었나요? 거기서 여러분들 같이 배웠었어요. 우리가 다시 확률과 통계 과목으로 넘어와서 일반적인 확률의 기본 성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세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왔었는데, 좋아요. 첫 번째는 배웠다 이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오늘 이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으로 다시 배우게 돼요. 자, 근데 지금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몇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구한다? 옆에 나왔듯이 1 빼기 P로 구한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1 빼기 P. 1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확률의 가장 큰 값, 확률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전체 경우를 다 따졌을 때의 확률인 거예요. 전체의 확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확률, 그게 1인데 1에서 P를 뺀다는 것은 전체의 경우에 전체의 확률에서 그 어떤 것의 확률을 뺀다는 거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그 이외의 확률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어떤 전체가, 우리가 전체가 있을 때, 전체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자, 사건 A의 확률이 있을 텐데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거는 이 이외의 확률이란 거예요. 이외의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란 것은 A가 일어날 확률의 모든 바깥 부분, 모든 애들. 자, 얘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이 전체 확률에서, 전체 확률 1에서 이 사건 A의 확률 PA를 빼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1 빼기 P로서 구하겠다. 우리 이렇게 중학교에서 배웠어요. 자, 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그 경우의 수,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를 구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걸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우리가 구할 거예요. 자, 얘를 구하는데 어떻게 저 식으로 가게 됐냐? 자, 일단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얘도 결국에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데, 자,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위에는 뭐가 써야 될까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되는데, 어떤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그냥 여기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 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자, 근데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라는 거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아까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확인했듯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분모에 있는 건 그대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빼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분수꼴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를 다시 바꿔주면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전체 경우의 수 빼기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는 그대로 1이 되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체의 확률이 되고, 1 빼기 전체의 경우의 수분은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사건 A의 확률이 되겠다 이거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됐으니까 사건 A의 확률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얘를 그냥 1 빼기 P로서 우리가 구하고 이렇게 이거를 좀 활용했구나 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배울 여사건의 확률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이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어떻게 얘를 보이는지, 우리가 이 여사건의 확률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사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야겠죠? 자, 여사건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배반 사건 할 때 우리가 확률과 통계, 확률 단원 들어와서 첫 시간에 여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한번 봤었는데, 자, 여사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사건은 우리가 집합에서 여집합 배웠잖아요. 자, 여집합이랑 굉장히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여사건이란 것은 사건 A 이외의 모든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기로 사건 A 이외의 모든 사건. 그래서 여사건은 그렇게 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우리 아까 그린 것처럼 표본 공간 S 전체 집합 안에 A가 사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A 이외의 모든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 한다라고 했고, 얘의 기호는 우리가 여집합을 쓰듯이 똑같이 A에다가 위에 C를 이렇게 덧붙여서 A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도대체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무엇인지,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얘를 우리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얘를 어떻게 보이면 되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확률의 덧셈 정리를 우리가 이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렇게 얘도 간단하긴 하지만 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수학적 확률뿐만 아니라 통계적 확률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기호로서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될 거는 A와 A 여사건의 그 관계예요. 자, A와 A 여사건을 교집합했을 때 무엇이 남느냐? 자, A 이외의 사건을 A 여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자, 공통된 원소가 있을까요? 둘은 공통된 원소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A와 A 여사건을 교집합하면은 얘는 공집합이 된다 이거죠. 자, A와 A 어떤 두 사건을 교집합했는데 공집합이 된다. 자,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라고 했었죠? 둘은 배반 사건인 거예요. A와 A 여사건은 서로 배반이다. 배반 사건의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이다. 그럼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두 번째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A와 A 여사건을 합집합한 합사건의 그 확률을 구할 때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A의 확률과 A 여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A 합집합 A 여사건이라는 것, 얘는 어떻게 될까요? A 이외의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A 이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하는 애가 A 여사건인 거예요. 자, 여집합이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A와 A 여사건을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돼요. 전체 표본 공간 S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PS는 PA 더하기 A 여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 전체의 확률은 몇이라고 했죠? 얘는 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A 여사건을 구할 수 있는 그 식을 도출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우리가 얘가 궁금하다라고 했으니까 A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1. 이 P의 1을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면 1 빼기 PA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대로 여기 1 빼기 P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때는 확률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경우를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짚고 가면 좋겠고, 자, 이 일련의 과정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자유롭게 이 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잘 짚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6건의 확률이 1 빼기 P라는 거, A가 일어나지 않을 자, 똑같다라고 했는데, 자, A 6건의 확률, A 6건의 확률이란 것은 이 6건이 뭐라고 했죠? A가 일어나지 않는 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A 6건의 확률이란 것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다.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얘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짚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예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도구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6건 여기 학습지는 문제가 예제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제 2개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6건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타났을 때 6건을 활용하면 될지 우리 그것까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제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승원이와 민서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 8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임의로 뽑을 때, 자, 8명 중에서 그냥 2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 8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자, 승원이랑 민서 중에 적어도 1명이 뽑힐 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봤을 때, 승원이와 민서가 적어도 1명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렇게 확률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6건의 확률을 배웠으니까 좀 더 간단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적어도라는 이런 키워드에 한번 집중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적어도 1명, 뭐 적어도 1개, 적어도 2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자, 적어도 뭐 하나를 포함한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경우를 다 일일이 따지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게 능숙하면 해도 좋지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적어도 1명을 뽑을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럼 아예 뽑지 않을, 적어도 1명을 뽑는다.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 그것에 반대되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1명을 뽑는 상황에 그 이외의 상황, 반대 상황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1명을 뽑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적어도 한 명도 뽑지 않는 상황. 한 명도 뽑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승원이와 민서를 뽑지 않는 상황이 얘의 반대되는 사건이다. 여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도 뽑지 않는 그 사건의 확률에서 1에서 얘를 빼주면은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우리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승원이와 민서를 한 명도 뽑지 않는 그 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얘도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한 명도 뽑지 않는 그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되는데, 자,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 전체 사건이 전체 시행이 무엇이냐? 자, 승원이와 민서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자, 이게 바로 시행이겠죠. 자, 8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는 그 시행의 경우의 수는 몇이냐? 8명 중에 2명을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8C2가 되겠죠. 8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1명도 뽑지 않는다. 승원이와 민서 중에서 1명도 뽑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자, 8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 1명이 승원이고 이 중에 1명이 민서겠죠? 자, 승원이와 민서를 제외한, 자, 여기서 적어도 한 명도 뽑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제외한 6명 중에서 2명을 선출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6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경우의 수만 따지면 된다 이거예요. 얘네를 제외시켜 놓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럼 6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경우의 수는 6시2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경우를 쪼개지 않고도 우리가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장점이 보이네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8시2는 28, 6시2는 15가 되니까 28분의 15가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바로 이 확률이 아니죠. 자, 얘를 구해놓고 1에서 빼주는 그걸 우리가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적어도 한 명을 뽑을 확률은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우리가 1 빼기 여기서 구한 28분의 1 빼기 저 확률 28분의 15를 해주면은 얘는 결국에 28분의 13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승원이와 민서 중 적어도 한 명을 뽑을 그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해봐서 그 풀이를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근데 하여튼간에 우리는 지금 적어도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적어도 한 명을 뽑을 확률을 다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 반대되는 상황, 무슨 상황이냐? 승원이와 민서를 적어도 한 명도 뽑지 않을, 그러니까 모두 뽑지 않을 그 사건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사건으로 돌려서 전체에서 빼주는 그런 방식으로 갔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문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게 유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연습하면은 그 감을 잡겠지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저렇게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여기 옆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적어도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한 번쯤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거. 이렇게 1에서 그 이외의 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몇 개 이상, 몇 명 이상 또는 몇 명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틀어서 그 이외의 사건의 그 확률을 먼저 구해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 사건의 뭐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 전체에서 나머지 것을 빼는 그 방법을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문제든 아니면 우리 학습지에 있는 심화 문제든 계속 풀어보다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게 좀 유용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습 많이 해주도록 선생님 부탁하고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 유용한 도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예제 2번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예제 2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유리와 준성이를 포함한 5명이 발표 순서를 정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유리와 준성이의 순서가 연달아 있지 않을 그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네요. 자, 유리와 준성이가 연달아 있지 않을 확률.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자, 연달아 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구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의 수 그냥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로 자, 지금 연달아 있지 않으리라는 키워드가 또 있으니까 우리가 연달아 있을 확률로 한번 돌아가 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달아 있지 유리와 준성의 순서가 연달아 있지 않을 사건을 우리가 A라고 놓는다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의 확률이 되겠는데 자, A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유리와 준성이의 순서가 연달아 있지 않을 확률 이렇게 유리와 준성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발표 순서가. 자, 이걸 근데 일일이 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리와 준성이가 연달아 있을 그 경우의 수는 구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와 준성의 순서가 연달아 있다라는 거는 얘의 I에 반대되는 상황이 되겠죠. 반대되는 모든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A의 여사건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유리와 준성이의 순서가 연달아 있는 경우다. 연달아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연달아 있는 사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도 전체분의 A 여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는데 자,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시행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5명이 발표 순서를 정한다라는 게 전체 순서겠죠. 전체 경우가 되겠죠. 자, 전체 시행의 경우의 수. 자, 그래서 5명의
5명의 발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이 될까요? 5명을 그냥 순서 지어주면 되니까 5팩토리얼이 된다 이거죠. 5명을 그냥 이렇게 섞어주는 경우의 수, 5명을 섞어주는 그 순서 지어주는 경우의 수니까 5팩토리얼이 되고, 자, A 여사건의 경우의 수, 유리와 준성의 순서가 연달아 있을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유리와 준성이의 순서가 이렇게 연달아 있을 경우, 이렇게 5명이 있을 때, 5명의 그 순서를 배치할 때, 뭐 유리와 준성이가 이렇게 와도 되고, 아니면 준성이와 유리가 이렇게 와도 순서가 연달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우의 수 단원에서 계속 이렇게 해줬던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붙어 있어야 되니까 하나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 나머지 또 3명이 생기겠죠. 걔네들을 각각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총 4개의 그룹이 생겨요. 먼저 4개의 그룹을 배치를 먼저 해줄 거예요. 4개의 그룹을 섞어주는 경우의 수는 몇이죠? 얘는 4팩토리얼이 된다. 4팩토리얼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유리와 준성이가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유리가 앞에 올 수도 있고 준성이가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끼리도 또 순서를 바꿔주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둘끼리 순서를 바꾸는 2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안에 4팩토리얼이 숨어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지워주면은 5분의 2팩토리얼. 자, 근데 2팩토리얼이 2니까 5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률을 구해놓고 나면은, 그냥 어떤 확률이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A의 확률, 유리와 준성이 순서가 연달아 있지 않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유리와 준성이가 순서가 연달아 있을 확률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확률을 구했다. 어떤 확률이 나왔다. 거기서 만족해서 이렇게 그냥 그 확률을 갖다 쓰지 말고 꼭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지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문제 상황이랑 똑같은지 다시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꼭 줄여주길 바랄게요. 자, 지금 그러면 5분의 2라는 확률을 구했는데 얘는 여사건의 확률이었으니까, 자, PA는 어떻게 구하냐? 1에서 이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자, 얘를 구해주면은 1 빼기 5분의 2가 되니까, 얘는 결국에 5분의 3이라는 우리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실수하는 거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놓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원하던 사건이 맞는지, 그 확률이 맞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놓고 그 실수 줄여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여사건의 확률을 배웠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사건의 확률은 굳이 몰라도 뭐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다면은 그냥 할 수 있긴 해요. 뭐 여사건의 확률은 굳이 몰라도 되는 거긴 한데, 이걸 배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면 좀 느끼겠지만 이거를 쓰면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놓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적용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응용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도록 선생님이 또 한번 부탁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의 계산에 있어서 덧셈 정리랑 여사건의 확률 잘 이용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복잡한 상황의 그런 확률이라도 이렇게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오늘도 잘 복습해 놓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더 확률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